장발장이 잡히다니 이제 난 영원히 자유. 어딜 그리 급히 돌아간 겁니까? 장발장이 저 사람은 장발장이 아닙니다. 왜냐면 영원히 수고 2460의 장발장. 어쩌면 당신은 파면하지 않겠소. 이건 하늘이 나에게 준 기회. 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오늘은 뮤지컬 레미제라블 두 남자 이야기 중에서 두 남자분 중에 한 분입니다. 준원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레미제라블 두 남자 이야기에서 장발장 역할을 맡으셨어요. 네. 그 이전에 H2O의 팬들께서는 또 굉장히 반가워하실 보컬이시기도 하시고요. 예, H2O의 멤버이시자 이번에는 레미제라블 두 네. 남자 이야기로 돌아오셨는데요. 네.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너무나 유명한 원작이죠. 세계 4대 뮤지컬 중에 하나라는 그런 또 뮤지컬과 같은 원작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좀 비교당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그 시각을 가지고 조명한 그런 대본이기 때문에 모두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원해 그 두 남자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요. 거기에서의 두 남자는 아무래도 장발장과 장발장을 쫓는 자베르. 자베르. 예,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원작이나 기존의 다른 작품은 그 두 남자 외에도 많은 스토리들이 있죠. 네. 특히 후반부에 그 혁명을 배경으로 그 장발장이 케어해주는 코제트와 그 마리우스의 사랑 얘기나 뭐 이런 스토리가 많은데 저희 작품은 주로 그 장발장과 그 자베르 약간 죄를 지은 자와 죄를 법을 지키려는 자 그 구도로 가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뮤지컬이나 드라마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오랜만에 또 뮤지컬 무대에 서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얼마 만에 서시는 무대이신가요? 뮤지컬은 11년 만에 하는 겁니다. 네, 2005년도까지 그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작품에 출연했었고요. 예. 처음 뮤지컬을 해본 건 98년도에 그 윤도현 씨가 주연이었던 하드록 카페. 네, 한 4-5 작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많이는 아닙니다. 무대에서 11년 만에 뮤지컬 그것도 주인공으로서 서실 때 그런 부담감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이번 작품 임하시면서는 어떤 점들이 좀 처음에 힘드셨을지 궁금해요. 정말 뮤지컬 주연은 두 번째예요. 99년도에 록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햄릿을 맡은 이후로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일단은 과연 제가 이 가사나 대사들 다 외울 수 있을지도 좀 처음엔 겁이 났었고요. 다행스럽게도 큰 사고 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도 락 햄릿을 하셨었다고 하고 이번에도 락 뮤지컬이에요. 그러니까 뮤지컬임에도 굉장히 음악이 많은 청중들한테 좀 호소력이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음악들인데 음악의 특색을 좀 얘기해 주시면요.
그러게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가 했던 뮤지컬은 토요일 밤에 열기 빼놓고는 다 락 뮤지컬이었는데요. 네. 물론 과거에는 이제 주로 섭외가 들어왔었죠. 뮤지컬 배우들이 좀 그런 창법이 쉽지 않으니까 아하. 이제 락커들을 섭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 예. 이제는 너무나 다들 노래들을 잘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성향은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락 뮤지컬의 제일 글쎄요 특징이라 그러면 네. 심플한 파워 아니겠습니까? 예. 예, 단순한 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어떤 음악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그 순발력 있게 힘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고요. 이 두 남자 이야기를 만나기 전에 네. 준원 씨의 삶과 네. 지금은 조금은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뜨겁게 사실 그렇죠. 것 같은데 요즘 어떠세요? 사실은 이 작품에 의뢰가 들어오기 전에 저도 작은 뮤지컬을 하나 꾸미고 있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음악들을 가지고 네. 좀 작은 프로덕션에 소극장 뮤지컬 하나 만들고 있었는데 예. 마침 이 의뢰가 들어오니까 네. 좀 워밍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로 타이밍이 맞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 레미제라블 하면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워낙 그 원작 자체가 많은 분들한테 익히 알려져 있는 원작이고 그리고 뮤지컬 넘버들도 귀에 많은 분들이 네. 익숙하게 듣는 그런 넘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락 뮤지컬로 가면서 네.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아무래도 두 남자의 이야기를 표현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약간 파워풀한 비트 강한 락 음악이 나중에 특히 이 중반부에 두 남자가 대립하는 씬 같은 데서는 훨씬 더 긴장감을 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오를 저질렀고 그러니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날 어떻게 모독했다는 거요? 제가 이곳에 부임한 날 마차에 깔린 사람을 구하셨죠. 그때부터 의심은 시작됐죠. 그때부터 이야기 속에서도 대결 구도지만 네. 노래를 하는 그 뮤지컬 배우로서도 약간 대결 구도가 생길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팽팽한 긴장감은 어느 정도였을지 궁금해요. 이번에 제가 하고 있는 김승환 씨 자베르하고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는 못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네. 그 김승환 씨는 굉장히 하이톤이세요. 그래서 그 자베르의 그 형사의 날카로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원래 제 레인지보다는 장발장 노래들이 약간 낮지만 그래도 제가 좀 중저음을 가지고 예. 그 장발장의 중후함을 표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3인 3색의 장발장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인데 그렇습니다. 준원 씨님 같은 경우는 좀 중저음으로 안정감 있는 그런 목소리일 것 같고 네. 근데 H2O의 보컬로서는 네. 어떤 음색으로 노래를 하실까도 궁금해요. 네. 가장 마음에 드시는 넘버가 있다면 어떤 넘버가 있으세요? 뮤지컬 하면 멋진 발라드 하나 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그 좀 초반부에 그 주교를 만나서 회개하는 장면에서 이제 발라드가 하나 나오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네. 난 이제 나를 버려야 해. 더 이상 죄일은 없다. 난 다시 그 곡도 좋지만 저는 약간 후반부에 자베르랑 그 쫓기면서 하는 약 20여 분 동안 계속 벌어지는 그런 네네. 파워풀한 노래들이 더 재밌습니다. 마지막까지 법과 정의를 실현하다 목숨을 잃는 것이다. 하지만 죄대로 사라지지 않아. 죄로 무엇이라 돼 버려진 양식을 넣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지 하지만 난 그 어린아이를 안으셨을 때는 또 다른 느낌으로 뭐 노래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무대 위에서 보여줘야 될 텐데 네. 그런
감정선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지도 궁금해요. 그 어린 코젯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인데 네, 제가 그 또래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연습할 때도 그 장발장 3명 중에 제가 막내 장발장이 네. 선배님이 하실 때는 진짜 그런 부성애가 느껴진다는, 사실 제가 좀 늦둥이를 낳았는데 네. 만약 제가 그 아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그런 느낌이 안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아이들을 보면 그런 장면에서도 참 옛날에는 못 느꼈던 속으로 울컥울컥 하는 게 있어요. 네. 코젯, 어린 코젯을 볼 때도 그렇고 나중에 그 혁명신에서 네.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어서 누워있는 씬이 있거든요. 네. 그때도 매번 저쪽에서 등장하면서 좀 울컥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번 레미제라블 두 남자 이야기는 제가 볼 때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와서 볼 정도로 스토리 라인도 좀 이해하기 쉽고 네. 다가가기 쉬운 것 같던데 네. 그래도 내가 이 작품을 특별히 권하고 싶은 그런 관객이 있다면 어떤 분들께 좀 권하고 싶으세요? 젊은 분들 많이 보는 건 물론 좋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을 보셨다 그랬는데 네. 이 작품을 하면서 끊임없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이 1800년도 배경의 작품이잖아요. 네. 대사에도 나오지만 1815년에 시작되는 이제 작품인데 배경이 딱 200년이 흐른 지금도 크게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어려운 사람들은 아직도 어렵게 살아가고 이런 건 변하는 게 없고, 우리 작가께서 맨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에 대사로 말씀해 주시지만, 가사로 말씀해 주시지만, 그런 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길은 그 사랑, 자비, 용서 이 가사가 나오거든요. 네. 우리 젊은 층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자기들이 살아갈 세상을 어떻게 갖고 나가느냐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1800년대 이야기가 네. 2016년을 살아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울림을 계속해서 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똑같죠? 예, 역시 무대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네. 예. 앞으로 좀 장기 공연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 장소에서는 예. 1월 1일까지 하는 거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그 우리 준원 씨께서 무대에서 그 내뿜어내는 그런 좀 에너지와 열정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제가 또 보러 올게요. 꼭 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진실의 유무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담은 뮤지컬 See What I Wanna See입니다. 공연을 더 풍성하게 즐기는 방법,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 삶을 지탱하던 그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See What I Wanna See는 2008년 국내 초연 당시 새로운 시도와 구성으로 국내 공연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라는 제목처럼 관객들에게 다양한 각도와 시선의 기회를 제공해 극을 보는 재미를 극대화하고 있죠. 삶과 죽음 그리고 신앙을 소재로 거짓과 진실의 문제를 다룬 실험적인 뮤지컬인 만큼
다소 어려운 감이 있지만 수준 높은 연기력과 구성에 목말랐던 관객들에게 권할 만한 작품입니다.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See What I Wanna See의 첫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하나의 작품 안에 담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뮤지컬 See What I Wanna See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서로 연계되지 않는 각각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막과 2막 도입부에 강한 여운을 남기는 짧은 막강극으로 중세 일본을 배경으로 불륜에 빠진 매력적인 여인 캐사와 그녀의 정부인 무사 모리토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불륜을 저지르지만 관계의 실증을 느끼고는 이내 서로를 죽이려 하죠. 결국 이들은 사랑을 나눈 후 처음에는 캐사가 모리토를, 두 번째 다시 등장했을 때는 모리토가 캐사를 죽입니다. 한 가지 사실에 대한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두 가지의 상반된 기억이 작품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1막은 1950년대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벌어진 강간과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취조가 등장합니다. 죽음을 막지 못한 죄책감을 토로하는 경비원, 유명세를 얻으려 자신이 범죄자임을 주장하는 강도, 남편과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아내, 그리고 강도에게 속았고 아내도 자신을 배신했다고 주장하는 죽은 남편의 영혼이 빙의됐다는 영매의 이야기가 차례로 등장하는데요. 이는 사람에 따라, 입장에 따라, 처지에 따라 달라지는 같은 사건의 다른 단면들을 통해 인간의 기억이란 얼마나 불완전하고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구성되고 재현되는지를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 막에서는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11 테러를 겪으며 자신의 믿음에 대해 불신이 싹튼 천주교 신부는 신이 없다는 깨달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거짓으로 예수의 재림을 암시하는 쪽지를 남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예정된 기적에 대한 기대로 들뜨게 되죠. 마침내 그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설정된 그날이 오고 가톨릭 신부는 재림한 예수를 목격합니다. 이야기는 전대미문의 테러를 경험했던 미국인들의 정신적 공허함과 그럼에도 신은 존재한다는 판도라 상자 속 절망 안의 희망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See What I Wanna See의 두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뛰어난 일본 소설의 재구성입니다. 뮤지컬 See What I Wanna See는 일본 소설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쓴 세 편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있는데요. 캐사와 모리토, 덤불소, 그리고 용을 차용해 이야기를 재구성했죠. 이 작품은 아쿠타가와의 소설뿐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된 문화적 생산물인 라쇼몽으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쿠로사와 아키라가 1950년 발표했던 영화 라쇼몽의 형식을 차용하는 성향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편소설 덤불속과 라쇼몽을 하나로 합쳐 만들어진 영화 라쇼몽은 등장인물들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각자 기억을 달리하는 과정을 통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단면과 허술함을 고스란히 드러내 화제가 됐던 작품이었죠. 뮤지컬은 뚜렷한 주제나 계몽적인 내용을 강요하는 대신 제목에서처럼 당신은 원하는 대로 볼 뿐이라는 다소 철학적인 메시지를 객석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을 만든 마이클 존 라키우사는 스티븐 손드하임을 잇는 천재 작사가 겸 작곡자이자 연출가인데요. 그의 작품은 오락적이고 상업적인 브로드웨이의 흥행작들과 달리 어렵고 친절하지 않으며 난해한 철학적 주제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자유롭고 이색적이며 혼종성이 강한 그의 작품은 마니아들과 애호가들로부터 열렬히 환영받는 예술적 실험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형식이나 내용 모두 참으로 별나지만 그 별스러운 매력이 다시 뒷맛을 길게 남기는 독특하고 특별한 무대라 부를 만하죠.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See What I Wanna See의 세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공간이 주는 실험성과 배우들의 예술성입니다.
작품의 독특한 정체성만큼이나 공연장의 비주얼적인 외관은 이 뮤지컬만의 개성을 한껏 뽐내고 있는데요. 우선 데칼코마니를 펼쳐놓은 듯한 삼각형 모양의 무대 양쪽에는 사선으로 배치된 관객들의 객석이 놓여 있습니다. 이는 이미 무대의 비주얼적인 배치를 달리하게 만들어 뮤지컬에 등장하는 이야기 역시 어느 시선과 각도에서 보는가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제작자의 의도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죠. 미니멀리즘적인 세트에는 구체적인 소품이나 세트가 등장하지 않은 채 상징적인 움직임과 실험적인 선율들에 의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응집력과 집중력은 이야기 속에 빨려들듯 집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죠. 실력파 뮤지컬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의 완성도도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먼저 캐사와 아내, 여배우로는 문혜원과 유리아, 모리터와 남편, 회계사로는 최수영과 박인대, 경비원과 천주교 신부 역으로는 강필석과 이준영, 강도와 기자 역으로는 정상인과 최재림, 그리고 백형훈이 등장합니다. 3개의 에피소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배우들이 자연스럽게 여러 배역으로 무대를 꾸미게 되는데요. 덕분에 생동감 넘치는 배우들의 1인 다역 연기를 만날 수 있죠. 뮤지컬 See What I Wanna See에 대한 제 평점은 연출 80점, 연기 80점, 음악은 90점입니다. 뮤지컬 See What I Wanna See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소설을 뮤지컬로 담아낸 실험과 파격, 철학적 메시지의 무대. 자본의 지배 아래 놓인 연약한 인간들의 군상. 가짜는 너야. 무대에서 만나는 이청준의 소설, 연극 배꼽춤을 추는 허수아비입니다. 아니 치매 걸린 시어머니 똥오줌 치우고 사는 여자 스트레스 잘 알잖아. 알지. 치매에 걸린 노모를 핑계로 바람이 난 아내에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내놓으라 협박하는 동생까지. 이발소 갖고 있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유산 한 푼 없이 사는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겨? 작은 이발소로 겨우 생활을 꾸려나가던 만득 씨는 급기야 과대망상에 빠져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난 자네처럼 똑똑하고 패기만만한 젊은이가 필요해요. 월급은 1,000만 원. 1,000만 원. 적으면 2,000만 원. 2,000만 원. 환자들에게 백지수표를 발행하며 회장님 행세를 하는 만득 씨. 그는 오로지 자신의 망상 속에서만 행복을 찾는데요. 그러나 담당 의사인 민 박사는 그를 현실로 되돌리려 애를 쓰죠. 한국 현대문학의 대표 작가로 손꼽히는 이청준. 이번 연극은 그의 중편소설 조만득 씨를 각색해 무대에 재탄생시킨 작품인데요. 자본에 밀려 추락했던 70년대 소시민들의 실상이 현재와도 맞닿아있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망상에서 벗어나 한 걸음씩 현실로 돌아가기 시작한 만득 씨. 과연 그는 진짜 행복을 손에 쥘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뭐예요? 장난하지 말고 돈 주세요. 저 바빠요. 공연은 오는 11월 6일까지 학전블루 소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동화적인 아름다움과 해악, 그리고 판소리의 재해석. 우리 문학의 미를 전하는 창작 오페라 불량심청입니다.
남경장사 선주가 임당수의 제물로 바칠 여인을 구한다고 들었는데 아버지 신봉사를 위해 인당수에 빠지려는 효녀 심청이 아닌 사기꾼과 협작해 가로챈 공양미로 막걸리 장사를 꾀하려는 불량 심청. 그리고 지고지순 지아비를 부양하는 현모양처 뺑덕어멈. 색다른 시선을 통해 재탄생된 현대판 심청전인 이번 공연은 스토리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그 현대적인 감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판소리, 강강수월래, 아리랑 등 전통적인 오리가락은 오페라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중간중간 들려오는 전자악기 소리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며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죠. 동서양의 미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 공연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꿈의 숲 아트센터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